예, 보훈처 장관님, 아까 예, 제가 예. 시간이 없어갖고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보훈부로 정부 조직 개편을 성공리에 마치려면 내용을 갖고 와야 됩니다. 내용. 개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통합보훈, 선진보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저는 이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는 보훈, G7 수준의 보훈, 선진 보훈 이거를 이루는데 중요한 그 쟁점 중에 하나가 5.18 보상 관련된 입법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저 보훈처 장관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독립운동이나 한국전 유공자들하고 뭐 좀 차이가 있다. 뭐 질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각각 보훈 영역의 그 출발이나 연원 또 사회적인 그 가치가 뭐 같은 선상에서 누가 크다 작다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보수를 떠나서 보수라고 해서 5.18은 그거 왜 자꾸 이렇게 보상해 주냐? 충분히 보상해 줬는데 아깝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거를 정리할 책임이 우리 보훈처 장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5.18 보상법이 이제 그 정신적 배상까지 배상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90년도에. 그 보상법이라고 하는 국가 책임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건 국가가 범죄 행위에 의해서 내란에 의해서 희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책임이 분명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피해 배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건데 이거를 지금 이제 계속 소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별 소송으로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5.18 보상법을 국가유공자법으로 통합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훈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가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얼추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일시불로 재판에서 소송해서 이겨서 피해 보상을 받나 아니면 보훈 수당으로 일괄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으로 인해서 그게 과거에 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거로 본다는 그 5.18 보상법이 이제 위헌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00건 정도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든 지금 대법원 그 소송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워낙 그 큰 일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뭐라고 단어는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있고 또 입법 사항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그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뭐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뭐 검토를 한 뒤에 또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우리 장관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5.18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보상만 해도 보상은 책임이 아닙니다. 위로예요. 위로. 이건 위로의 대상이 아니고 책임의 대상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입법의 추구인데 장관님께서 이 문제는 통합보상, 선진보상 이런 기준에 따라서 좀 분명하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